썬데이 뉴스 서울 제2호 2019년 3월 31일 뉴스자키 Q. 안녕하십니까. 썬데이 뉴스 서울의 뉴스자키 Q입니다. 오늘 선뉴스는 3월 25일부터 3월 29일까지의 뉴스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선뉴스에서 정리해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일주일의 뉴스를 요약해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한 주일 동안 여러 가지 많은 뉴스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뉴스가 우리에게 꼭 다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뉴스는 아닐 것입니다. 그냥 지나쳐갈 뉴스도 엄청 많습니다. 화재 소식 같은 것은 요새 건조하니까, 그리고 우리 건물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정도 생각하게 할 것이지, 모든 사람이 화재 난 장소와 피해 사항을 다 알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하여간 내가 살아가는데 중요한 정보로서 의미를 가지지 않는 뉴스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루는 것은 뉴스에 제일 먼저 오르는 뉴스이기도 하지만, 또 그러한 정치 사회적인 뉴스도 내 살아가는데 뭐 그리 중요하지도 않겠지만, 그래도 그것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가 어떻게 변해갈 수 있다거나 한 뉴스들을 알아두고 좀 더 생각해 보면서 살아가야 미래 어떤 상황에서 좀 더 대처가 원활하지 않을까 하는 의미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본 선뉴스는 유튜브에서 썬데이 뉴스 서울로 검색하면 이전 것도 보실 수 있으며, 다음 블로그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아직은 기초적인 형태로 내용 위주로 보내드리고 있으며, 앞으로 좀 더 좋은 방법으로 연구하면 변화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주 제1호 뉴스에 대한 리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보통 공중파 뉴스조차도 그냥 맞으면 말고 식으로 한번 보내고는 결론 없이 잊어버리고 끝이지라는 방식으로 끝내버리기 때문에, 과거의 기득권자들도 한번 뉴스 나는 것은 걱정을 안 하며 나쁜 행위를 해 나가기 때문에, 저희 선뉴스는 지난 뉴스의 리뷰 체크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첫 뉴스는 날씨였습니다. 25일 이후로 이제 따뜻해지기 시작해져서 봄꽃이나 채소 모종 등을 심어도 무리는 없다고 말씀드리고, 주중간에 썬데이 뉴스 서울 특 1호로 봄꽃 소식도 보내드렸습니다. 특 1호 봄꽃 소식에는 봄꽃 종류 및 소매 가격 위주의 정보를 보내드렸으니, 안 보신 분들은 썬데이 뉴스 서울로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여간 지난주는 그렇게 따뜻한 한 주로 지났습니다. 주말에 눈이 오고 전년보다 조금 기온이 떨어진 채로 다음 주를 지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쉽게 주말에는 강원도에는 눈도 온다고 하는데, 그 외 지역은 내주도 영하로 내려가거나 그렇게 춥다고 느낄 날씨는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봄꽃이나 모종이 자리를 잡아가며 자라기 좋은 날씨였고, 새 주에는 아마 모종의 생육이 왕성하지는 못할 것이지만 그렇다고 얼어 죽을 정도는 아닐 것입니다. 옷은 좀 따뜻하게 입고 다니셔야 되니까 겨울 옷들을 아직 정리하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뉴스에서 하노이 협의 결렬 이후 북한의 최선희 기자회견 등이 있었는데, 그 이후 북측이 개성공단 연락관 사무실에서 철수하면서 남측의 잔류는 상관치 않겠다고 했다가, 월요일에 일부가 다시 출근을 하면서 남북 분위기가 갑자기 나빠지는 쪽으로 변화하지는 않았고, 미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북한에게 추가적인 제재 조치는 하지 않겠다고 얘기하여 미국의 현재 협의 구도를 깨지 않고 시간을 두고 풀어나가려고 한다는 뜻을 보냈습니다. 이전 뉴스와 같이 미측과 북측의 패가 모두 나와 있다는 상황은 한 주간 뉴스에서도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청와대가 대응 방향에 대해서 어려움을 갖고 있는 가운데서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잡혀서 우리 쪽에서는 미북 협의에 있어서 총괄회 합의를 하되, 북이 단계적인 비핵화를 추진하고, 이에 미도 점진적 제재를 해제해 주면서 단계적인 추진에 이상이 생기면 제재를 다시 강화하는 스냅백이라는 식으로 중도적인 협의안을 제시하려는 한다는 소식입니다. 중도자 촉진자로서 청와대의 고민은 보이는데,
미국 자체가 대통령 혼자의 의견으로 무엇을 정할 수 없는 정치적 상황이 있고 워낙 열려져 있는 패가 잘 알려져 있으며 제시하려는 협의안이 과거 북에 지원했다가 실패한 경험과 그리 큰 차이점을 보여주기 어렵기 때문에 아직 해결의 실마리는 별로 보이지 않는 상황이죠. 한미 정상회담 후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미북 정상회담 이런 식으로 스텝을 밟아가는 협의는 진행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리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당장 북측이 미사일 시험을 시작하거나 핵실험을 하거나 해서 전반적 안보 상황을 냉각시킬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 보이니까 좀 긴 호흡으로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정치 문제로 한 주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소식은 거의 없었고 국회에서는 장관 청문회에 대한 뉴스만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주로 국토교통부 장관 예정자가 3주택을 소유했고 통일부 장관 예정자는 금강산 피격이 통과의 의뢰였다는 등 과거의 막말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중기부 박영선 장관에 대해서는 내로남불의 자체로 자료 제출을 안 했다는 것에서 시작하였는데 그것의 시선을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서 차관 임명 전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씨와 이야기했었다는 것으로 양 당간의 다툼의 쟁점이 변경시켜버렸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일정표를 제시했던 박영선 후보자는 당일 식사를 이형규 고엽제 총재하고는 선관위에 황교안 씨와 식사를 했다고 거짓 신고를 해서 또 논점이 변경되었습니다. 누구 하나도 제대로 한 것도 없는 과거를 이야기하는 뉴스도 한심하고 우리나라 기득권, 고위층이라는 사람들은 한 명도 예외 없이 주택 투기에 관련이 있어 보이는 것도 아주 답답한 현실입니다. 지난주에 발표된 공직자 재산 공개를 보았을 때 우리가 그 사람 개인들의 재산이 얼마나인가가 뭐 궁금할 일이 있겠습니까? 도대체 그중 또 얼마나가 부동산 투기로 재산 증식을 한 상태에 있느냐 같은 것 그리고 그 외의 재산 증식이 정당했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정부가 국민에게 포함된 각 개인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각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 가치는 알 것인데 언론에서 공직자 재산 공개를 하면 이들의 부동산은 국민 전체 포지션에서 어느 위치에 차지하는지 같은 것을 보도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개인이 부동산으로 재산을 증식하는 것을 자유국가에서 뭐라 할 수는 없지만 정책을 위반하고 집행하고 하는 사람들이 부동산으로 재산을 증식하고 있다면 그 이후의 사태가 우려되어서 그러는 겁니다. 부동산 투기의 논란으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도 사퇴를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주택가격이 일부 안정이 되어 있다고는 하나 그 가격이라는 것은 3, 4년 전에 비해서 아직 근처에 반도 가지 않았고 위에서 얘기했듯이 정부나 국회의원, 기득권층 모두가 이러한 주택 투기와 관련이 되어 있으니 조금 시끄러울 때야 주택 안정이라고 해서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보고 있다가도 만약 정말 주택 가격이 크게 하락하게 된다면 이들 기득권층이 가만히 둘 것 같지 않습니다. 몇 년 전에도 그런 조짐이 다소 보였을 때 실제 손해 없이 기업이나 이런 곳들이 재무제 표상의 부도 수준이 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대고 그 결과 건축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내놓고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러니 참 이 부동산 정상화는 아직 먼데 어디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에 대한 수혜자니 그 수혜가 반토막 아니 없어지도록 놓아둘지는 참 궁금합니다. 썬데이 뉴스 서울 제2호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본 썬데이 뉴스 서울 제2호는 3부로 이루어져 각각 유튜브에 올라져 있고 다음 블로그에서는 썬데이 뉴스 서울로 검색하시면 문자 형태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전 1부 및 특 1호도 썬데이 뉴스 서울로 유튜브 및 다음 블로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